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K5 그랜저 1.6 가솔린 터보 모델로 구매를.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많은 차량인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큰 이슈 없는 파워트레인 조합이라고 실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요. 심리스 호라이즌 디자인 언어 중에서 악명 높던 버튼식 기어 대신에 컬럼식 기어가 탑재되어서 나름 연비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단점은 출력은 증가되었는데 죄송한데 이 돈이면 저라면 GN7 그랜저 깡통. 내려주시겠어요? 리콜 완료 문자 결함은 피할 수가 없으나 중국에서 착시로 생산되기 때문에 매우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황기사입니다. 1980년대에 1세대가 출시된 이래 오랜 역사와 함께 가족의 발이 되어주는 8세대 DM8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며 현대자동차의 베스트셀링 중형 세단인 바로 소나타 DH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8세대 소나타 DH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소나타 DH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하남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전 편에서 유라이즈 LPI 차주로 출연했었던 경기도 하남시 거주하고 있는 30대 소나타 DH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4년식 소나타 DH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며 트림은 인스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썬루프를 제한 모든 옵션이 추가된 풀옵션 사양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예, 신차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4년 4월 11일에 계약 후 5월 23일에 출고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주님 이 차량이 워낙 판매량이 높은 소나타 DH 차량인데 지금 한 달 정도 만에 출고 받으실 수가 있었나요? 제가 처음에 대기했을 때는 약 3개월 정도로 안내를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길진 않았네요. 예, 대기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한 달 정도 만에 출고받게 되었습니다. 8세대 전기형 DM8 소나타 같은 경우는 약간 매기로 이 약간 그것 때문에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해서 K5보다 판매량이 떨어졌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차량 판매량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도 출고 대기가 엄청 길진 않네요. 네, 사실 판매량에는 비밀이 있는데 DH 모델은 택시로 중국에서 생산되면서 역수입되는 것까지 통계에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판매량 절반은 택시 모델이고 나머지 절반만 아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님 잠깐만요. 원래 8세대 전기형 DM8 소나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야심차게 우리는 택시 모델 출시 안 한다 라고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택시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부품이 호환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 위안 제가 조금 이따가 장단점에서 여쭤볼게요.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옵션을 포함해서 약 3,800만 원 정도이며 취등록세 포함한 가격은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약 7,800km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셀토스 1.6 터보, 그 다음에 MQ4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 직전에 타던 차량은 소나타 뉴라이즈의 LPI 모델입니다. 잠깐만요. 차주님께서 7세대 LF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소나타 뉴라이즈 LPI 모델 타시다가 현재 8세대 DM8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소나타 DH 구매해서 지금 타고 계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죄송한데 지인분들 중에 뭐 소나타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 현대차 지분 갖고 계세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아쉬운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가요? 구매 이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DH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 가격대 차량들 중에서 적당한 공간감과 연비, 주행성, 편의 옵션을 만족시키는 차량 같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주님께서 7세대 소나타 뉴라이즈 멀쩡히 타고 다니시다가 이 차량 8세대 소나타 DH 모델 굳이 구매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차량을 굳이 더 안 탈 이유는 없었지만 아시다시피 LPI 모델은 장거리 주행에서 이점이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인데 제가 선택했던 게 장애인용 모던이라고
흔히 말하는 LPI 모델 중에서 옵션이 가장 풍부한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LP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단가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뺀 그런 차량으로 판매하는 게 현대자동차의 당시 전략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선택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8개월 동안 2만 킬로 넘게 주행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부재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된 해당 차량을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차주님께서 소나타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셨던 거네요. 중형 세단이 요즘에는 덜 팔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간감이나 적당한 연비 모든 측면에서 두루두루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1.6 가솔린 터보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2.0 가솔린이나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2.0 LPI나 2.0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많은 차량인데 일단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출력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선호하지 않아서 배제하게 되었고 하이브리드나 LPI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면에서 우월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하이브리드는 초기 구입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LPI는 솔직히 이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지만 똑같은 파워트레인 차량을 다시 선택하는 게 지겨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2.0 자연흡기와 1.6 터보인데 대중적으로 판매량이 높은 1.6 터보가 오히려 무난할 것 같았고 2.0하고 또 비교했을 때 장점은 8단 변속기가 탑재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 약간의 답답함과 8단 DCT 변속기의 꿀렁거림의 그런 단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8단 자동 변속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해당 모델은 다른 파워트레인 모델과 다르게 RMDPS가 탑재되어 있어서 2.5 터보와 1.6 터보의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5 터보랑 1.6 터보에만 RMDPS 조향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모델들은 CMDPS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주님께서 주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안정감 있고 괜찮은 그런 조향 능력도 얻어가실 수가 있다. 예, 사실상 요거는 실제 몸으로 체감하기 힘들지만 정신적인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내연기관 마지막 차량으로 타고 싶어서 옵션이 없어서 후회하기보다는 이왕이면 풀옵션으로 선택해서 오래 타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썬루프만 제외하고 모든 옵션 추가하신 이유 있을까요? 이전 차량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이었는데 그때 파노라마 썬루프를 출고 받자마자 잡소리에 시달리게 돼가지고 제가 사업소를 몇 번 들락날락 거렸지만 해결이 안 돼서 그다음부터는 학을 떼게 되었고 나머지 추가 옵션이 뭐 나파 가죽, 보스 오디오, 빌트인 캠 2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성능비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모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1 같은 경우는 원래 옵션 끼워 팔기 느낌으로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음성 녹음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이번에 빌트인 캠 2로 넘어오게 되면서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졌고 음성 녹음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빌트인 캠 2도 굉장히 이제는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저도 이번에는 빌트인 캠 2를 선택함으로써 블랙박스 굳이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차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나타 DH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해당 차량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형제차인 K5 DL3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있었고 이 차의 형급인 GN7 그랜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차량들을 포기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실 DL3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요거 구입할 시점이 4월쯤이었는데 DL3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프로모션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DH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 선택하게 되었고 GN7 그랜저는 당연히 판매량 면에서도 오히려 소나타를 뛰어넘는 차량이지만 저로서는 주로 1인 승차 환경이고 많은 주행을 하다 보니까 유류비 면을 생각해서 DH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신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CCNC가 적용된 모델 중에서 저는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는 걸 선호해서 디지털 키 2가 적용된 차량 중 세단 모델을 알아봄으로써 그랜저나 소나타 모델 중에서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DH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에요? 디지털 키 2 같은 경우는 저 지금 차키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키 없이 가방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점이 차키가 없어도 핸드폰 어플 같은 것만 있으면 열고 닫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 선택할 수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부분도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나타 DH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큰 이슈 없는 파워트레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아시다시피 1.6 터보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인데 이전에 현대기아차에서 적용됐던 세타2 엔진이라든지 혹은 DCT 미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 차량은 현대기아차에서 신경 쓰고 나온 대중 세단이다 보니까 크게 이슈 없는 파워트레인으로서 모든 국민에 발휘되어서 활동해주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라이즈 LPI 같은 경우에는 이슈 없는 누 엔진 플러스 6단 자동 변속기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해당 모델처럼 큰 이슈 없는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모델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해당 모델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탔던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악명 높은 7단 건식 DCT로 제가 꿀렁임에 돈을 내지 않고 말타기를 체험할 수 있었고 요 DCT 타시는 형님들께서는 이 꿀렁거림이 거의 뭐 제부도에 있는 바이킹 못지않게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꿀렁거림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유했었던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아시다시피 엔진 오일이 제가 원치 않아도 늘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다시 추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저 말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주님이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아, 씨. 뭐야, 이거? 당첨이네? 당첨이네? 신박한 친구네. 그리고 저는 이 차량 실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현대자동차 대부분 차종에 적용되고 있는 심리스 호라이즌 디자인 언어 중에서 해당 DH 모델에 적용된 이 디자인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주간 조향 등이 일자 모양이라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뭐 심리스 호라이즌이고 뭐 알겠어요. 네. 멀리서 보면 GN7 그랜저든 뭐 코나든 다 똑같은 로보캅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비싼 형인 그랜저한테 묻어갈 수 있어서 소나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 DM8 전기형 소나타의 외부 디자인을 확 갈아엎고 그랜저나 코나와 같이 패밀리 룩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때 보통 잘 변경하지 않는 앞에 있는 팬더 부분까지 금형이 변경을 했을 만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소나타 DH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가 좌우에 균형감 있게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의 범퍼가 전체적으로 세련된 소나타 DH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중형 세단인 소나타 DH의 유려한 측면부가 인상이 깊은데요. 기존의 사이드 리피트가 사이드 미러에 붙어 있었던 게 이 휀더의 가니쉬의 포인트로 그 사이드 리피트의 위치로 변경이 된 것 또한 하나의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차주는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18인치 휠을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16인치부터 19인치까지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라인업의 휠을 보실 수가 있고 도어 쪽에 있는 캐릭터 라인의 포인트 또한 굉장히 유려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약간 웃기면서도 슬픈 일인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택시 모델로도 같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부품 수급 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은 중국에서 택시로 생산되기 때문에 일부 부품은 호환되지만 일부 부품은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소나타 DH 차량 택시 모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역으로 수입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하고 중국에서 생산되어 오는 DH하고는 껍데기는 같지만 안에 부품 구성이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무섭고 어마어마하신 노조 형님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저는 현대자동차로부터 고소장을 받기 싫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편인데요. 아시다시피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잘 정돈된 느낌이어서 전 좋다고 생각하고 송풍구 디자인 또한 실내를 더욱 넓어 보이게 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종에서 네이비 시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제일 많은 판매량이 카멜 시트라고 알고 있지만 카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시보드 위가 시트지 형식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은 약간은 쌈마이틱한 재질로 보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피해서 네이비 시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8세대 전기형 DM8 소나타에서 후기형 소나타 DH로 변경이 되면서 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스포크 핸들에서 현대마크가 사라진 3스포크의 핸들로 변경이 되었는데
달리는데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더 다양한 풍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풍부한 정보들을 주실 수가 있는데, 차주님 마음에 드시나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 이전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좀 더 커졌다고 알고 있어서 시인성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차량에서 실내의 가장 큰 변화와 축복은 이전에 악명 높던 버튼식 기어 대신에 컬럼식 기어가 탑재되어서 이제는 불편함이 한결 사라졌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대세인 친환경 파워트레인은 아니지만 적당한 연비로 데일리카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판매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나 혹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세로 떠오른 전기차만큼의 저렴한 유류비 또는 전비는 아니지만 1.6 터보 모델로서 다운사이징된 엔진이 나름 연비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도 부담을 덜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시내랑 고속도로 주행하셨을 때 연비 차이는 몇 정도 나오나요? 일반 시내 주행만 했을 시에는 약 리터당 9에서 10km 정도 연비를 보이고 있으며, 고속 주행 시에는 약 17에서 18km 리터당 연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은 하시는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멀 모드로 도로 흐름에 맞게 평범하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약 5대5 정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리터당 13.2km 정도의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소나타 뉴라이즈 LPG 모델 타셨을 때는 누적 트림 연비가 표시가 안 되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 차량은 현대기아차로서는 LPI 모델이 연비 측정이 부정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트립상 연비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르노 차량만 하더라도 더 오래된 SM6도 트립상 연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 단점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트림 연비가 표시가 되니까 굉장히 편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뻥연비인 걸 감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속는 셈으로나마 좋은 연비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의하는 습관은 이 차 연료 탱크 용량이 60리터인데 연료 게이지 눈금이 한 칸 이하로 남았을 때 45리터씩 주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유가가 리터당 1680원 정도인데 45리터 주유 시 75,000원 정도 주유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게이지가 한 칸 이하로 남았을 때 45리터 정도 주유하면 연료 게이지가 풀로 차는 편이고, 그 정도 연료량을 가지고 6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45리터 추가했을 기준으로 600km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완전 바닥에서 가득 주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금액과 총 주행 가는 거리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약 10만원 정도이며 총 주행 가는 거리는 700에서 750km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성능 차량을 접했던 분들에게 해당 차량의 180마력은 별거 아닌 출력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중형 세단들이 2.0 자연흡기 기준으로 약 150마력 내외인 걸 생각하면 180마력이면 20% 정도의 출력이 높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8단 변속기의 효율이 작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시내 주행 시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장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 그 전에 타셨던 7세대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뉴라이즈를 직전까지 몰았기 때문에 두 차량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하다고 느끼는 편이고, 다만 그런 만큼 고속 주행성 면에서는 조금 더 향상됐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진이 자연흡기와 터보 엔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숙성 면에서는 가끔은 오히려 손해본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고속 주행 시에 RPM을 100km 정속 주행 시 2000rpm 이하로 사용하면서 고속 항속 주행 시 좀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형과 다르게 이 차량으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장점이 하나 생겼는데, 드디어 이전 차량에는 없던 전동 트렁크가 탑재됨으로써 중형 세단으로서의 품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출연을 해주셨던 DM8 소나타 세인슈어스 차주님께서 전동 트렁크가 없어가고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이 차량으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편한 느낌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소나타 DH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앞부분에 비해서 아쉬운 후면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치고 전면부 디자인이 대폭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현대자동차에서 예산이 부족했던지 뒷부분은 리어램프만 바꾸는 정도의 변화를 보여서 이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 여담이긴 한데 전 그래서 리어 디자인 보지 않기 위해서 후방 주차 후에 전면만 보이는 상태로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차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셨던 것처럼 기존 DM8 소나타와 큰 차이가 없이 소소한 디테일만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전기형 모델에서는 약간 어색한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던 가로 형태의 LED 테일램프가 이 차량으로 오시게 되면서 조금 더 위로 중단부로 올라와서 안정감은 조금 더 증가된 느낌을 볼 수가 있고, 중단부의 블랙 색상의 포인트와 직사각형 도트 느낌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감성도 추가가 조금 더 되어 있고, DM8 소나타 전기형에서는 범퍼 하단부에 있던 그 후진등이 소나타 DH로 오면서 중앙으로 올라온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 하단부의 좌우에 있는 듀얼 트윈틴 머플러와 중단부에 바람을 가르는 디퓨저가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추가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단점은 요즘 많은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1.6 감마 터보 엔진이 생각보다는 정숙하지 않아서 저는 거친 회전 질감을 단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엔진은 셀토스에서도 접한 적이 있는데 이 엔진 자체가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속 시에 발생하는 이 엔진음이 굉장히 탁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가끔씩은 불편함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직전에 타셨던 소나타 뉴라이즈 2.0 LPI 차량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엔진이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탁한 느낌이 좀 들긴 하세요? 이전에 탔었던 유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보다는 출력은 부족했지만 정숙한 느낌이 강점이었는데 이 차량은 출력은 증가되었는데 반면에 터보 엔진 특유의 거친 음색으로 인해서 가끔씩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실 때 싸고 좋은 차는 없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출력을 얻기 위해서 이 부분은 감수해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많은 차주님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1.6 터보 특유의 터보렉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싱글 터빈이고 터보 부스트압이 높게 세팅된 차량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속 시에 0.5초 정도 느린 반응을 가끔씩 체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자연흡기 엔진을 많이 타본 분들로서는 가끔씩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엑셀을 전개했을 때 이 정도면은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응을 해줬는데 이 차량은 1, 2초 정도 저에게 인내심을 테스트하듯이 약간 뒤에 반응하는 정도의 그런 이질감이 있는데 이게 터보렉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차주님 정말 죄송한데 차주님께서 치등옷에 포함해가지고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이 돈이면 그 돈 시소리를 안 듣는 차량을 가지고 나오고 싶었지만 요즘에는 어떤 차를 구입해도 그런 소리를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풀옵션을 고르다 보니까 해당 차량은 그랜저 차량하고 가격대가 겹치기 마련인데 주변에서 왜 그랜저 안 샀냐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차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라면 GN7 그랜저 깡통 죄송하지만 내려주시겠어요? 바로 사과드릴게요.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대가리 받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특유의 끝나누기가 확실하게 적용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와는 다르게 해당 차량에는 HDA2가 아닌 1이 적용되어 있으며, 또한 정전식 핸들의 부재로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그렇게 원해서 해당 차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핸들을 놓기나 하면 저한테 바로 잡으라고 올려대는 통에 제가 무조건 주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차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끝나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옵션을 추가하더라도 앞 윈드실드와 1열 도어의 유리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2열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아예 추가를 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리고 옵션적으로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차를 탈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 ISG 옵션을 선호하지 않아서 항상 끄곤 하는데 한 번 끄더라도 다시 시동을 걸면 여전히 켜져 있어서 그때그때 해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 바로 직전인 어제 리콜 관련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현대자동차에 적용된 CCNC 관련된 약 11차종 DH 포함한 11차종에서 내비게이션 오류가 있어서 부상 수리가 진행된다는 이 문자를 받게 됨으로써 역시 신차를 출고 1년 뒤에 구입했지만 결함은 피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차는 페이스리프트 마지막 풀체인지 되기 직전에 구매하는 게 개꿀이에요. 눈물 나시는 거 아니죠? 이 차 끝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단점은 택시 이미지로 겹쳐 보인다는 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주로 택시로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DH 판매량이 어느 정도 올라옴으로써 택시 모델을 부활시키지 않았나. 이제 뉴라이즈가 사라져가니까 다시 DH를 택시로 보면서 나는 택시 모델과 겹치는 게 숙명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에 소나타 뉴라이즈 택시의 단종 이후에 거의 1년도 안 돼서 말 바꾸고 바로 택시로 출시라는 이런 현대 녀석들이 아주 줄바따를
그리고 차주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오히려 7세대보다 이 8세대 모델이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차주님도 공감하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 앉아본 적이 아직은 없지만 뒤에 앉아본 지인들 말로서는 약간은 루프라인이랑 레그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좀 줄어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세대 LF 소나타보다 전폭이 한 5mm 정도 줄어들었고 전고 같은 경우는 30mm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실제로 LF 소나타보다 조금 작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소나타 DH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구입 대금은 현금으로 완납해서 현재 할부는 따로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1년에 약 70만 원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1600cc 차량 기준으로 약 29만 원 정도입니다. 원래 2000cc 차량 신차로 구입하면 1년 세금이 52만원 스타트거든요. 확실히 세금은 거의 50%라서 요건 달달하긴 해요, 그죠? 예, 개꿀입니다.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 공도 고속도로 주행 비율 5대5 정도로 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 리터당 13.2km 정도이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가득 주유했을 시 리터당 1680원 기준으로 약 유류비는 10만원 정도 발생하며 트립상 주행 가능 거리는 약 700에서 750km 사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약 2000km 정도 주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류비는 약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은 저는 인터넷으로 따로 구입해서 공임나라에 공임을 주고 맡기는 편인데 약 6만 원 정도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임비랑 구매하시는 엔진오일 가격까지 포함인 거죠? 예, 합산입니다. 근데 차주님께서 신차를 구매하셨으면 보통 블렌즈에서 엔진오일 교체하는 쿠폰 같은 거 몇 개 주잖아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포인트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당장 사용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타이어는 교체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교체한다면 마제스티 9 솔루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친구를 교체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승차감이나 정숙성 면에서 안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후기도 좋다고 생각해서 교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 총 유지비는 약 35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DH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단점이 없는 차량은 아니지만 장점이 단점을 충분히 상쇄한다고 생각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뉴라이즈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요즘에 SUV 전성시대 그리고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전성시대인 요 마당에 SUV도 아니고 일반 내연기관이 탑재된 DH 모델을 타고 있는 차주로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당한 공간감과 그리고 적당한 경제성 그리고 출력 면에서 두루두루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본인 환경에 맞게 구입하시면 큰 후회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 꼭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